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한국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금통위를 주재하는 날이거든요.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여기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대출이자 예금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집값까지 전부 흔들 수 있는 날이에요. 거기에 MSCI 리밸런싱, 코스피 역대급 변동성까지.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3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5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통위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신현송 신임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수장의 첫 회의니까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신현송 총재가 누구냐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 경제 철학을 전공하고요.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난 4월 21일에 공식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첫 번째 금리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연 2.5%에서 동결됐습니다. 이게 벌써 8호의 연속 동결인 건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한 결과였어요.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시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 응답자 전원이 동결을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자체는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번 금통위에서 나올 메시지의 톤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금통위를 매파적 동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파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금리를 올리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금리를 내리는 쪽을 선호하는 거고요. 매와 비둘기, 공격적이냐, 온건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직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깜빡이를 켜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차선을 바꾼 건 아니지만요. 곧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으로 핸들을 꺾겠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4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어요.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동결에 손을 든 거죠. 단 한 명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화증권은 인상 소수 의견이 1명에서 2명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고요. 전문가 6명 중 5명이 이번에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요. 금통위원 6명 중에서 다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위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5명은 동결, 1명은 인상에 투표하면요. 그 1명이 소수 의견을 낸 거죠. 이 소수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요. 향후 금리 방향의 신호탄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1명이 인상을 주장하면 다음에는 2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수가 되어서 실제로 인상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 금리 인상 시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7월입니다. 전문가 20명 중 13명, 그러니까 65%가 7월 첫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늦어도 8월에는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또한 향후 6개월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도 인상 신호가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점도표라는 건 각 금통위원이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를요.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점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물가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중동발 유가 충격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거죠.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니까요. 원유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휘발유값, 공산품 가격에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환율이 높으면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 값이 다 오르잖아요. 원유도 달러로 사니까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도 더 올라가는 이중고가 되는 거죠. 셋째, 자산시장 과열 우려입니다.
코스피가 올해에만 약 90% 올랐거든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요, 나중에 급격히 빠질 때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 7월이나 8월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요,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대출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고 계신 분이라면요, 기준금리가 0.25% 오르면 연간 이자가 약 37만 5천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에요. 반대로 예금금리는 올라가니까 저축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금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현송 총재의 첫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의 깜빡이가 켜졌다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하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MSCI 리밸런싱 이야기인데요. MSCI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MSCI는 모건스타 앤리 캐피털 인터내션, 어리라는 회사가 만드는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성적표 같은 건데요. 이 성적표에 이름이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고요. 빠지면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왜 자동이냐면요, 전 세계에는 MSCI 지수를 그대로 따라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소위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약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자금이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어요. 이 펀드들은 MSCI 지수에 종목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하고요. 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해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5월 정기 리뷰 결과가 한국에는 좀 씁쓸합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반면에 편출,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은 3개나 됩니다. 한진칼, HD현대마린솔루션, SK바이오팜 이 세 종목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MSCI 한국지수에 포함된 종목 수가요, 80개에서 77개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추이를 보면요, 지난 2월 리뷰에서도 11가의 종목이 빠지고 편입은 연기였거든요. 그때 92개에서 81개로 줄었고 이번에 또 줄어든 거예요. 불과 3달 사이에 92개에서 77개로 15개 종목이나 사라진 겁니다. 한국 증시의 글로벌 대표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편출 종목별로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한진칼입니다. 삼성증권은 한진칼 편출 시 약 950억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중동 지역 하늘길 제한으로요, 항공과 물류 사업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해양 플랜트 서비스 기업인데요. 역시 시가총액이 기준치에 미달하면서 편출됐고요. SK바이오팜은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증권가에서 편입 후보로 많이 거론됐던 키움증권도 있었는데요. 시가총액이 11조 원대에 머물면서 MSCI 편입 기준에 미달해 불발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 편입에 실패했고요. 리밸런싱,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가 바뀌는 시점은 내일 5월 29일장 마감 후입니다. 실제 지수 반영은 6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내일 장마감 무렵에 편출 종목들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해요. 이걸 우리 생활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MSCI 지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맛집 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스트에서 빠지면 손님이 줄어드는 거고요. 리스트에 올라가면 손님이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맛집 리스트에서 가게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가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증시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다만 한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상향 조정했고요. 수출은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MSCI 편출은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과 유동성 문제이지요.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한국 증시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코스피는 4,309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1월 22일에 5,000을 넘었고요. 2월 25일에 6,000, 5월 6일에 7,000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5월 15일 드디어 꿈의 8,000선을 터치했습니다. 코스피 46년 역사상 처음이었죠. 7,000에서 8,000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단 8거래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5,000에서 6,000까지는 24거래일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전 9시 13분에 8,000이 점유격을 찍으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는데요. 장중에 8,046.78까지 치솟더니 오후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종가는 전일 대비 6.12% 폭락한 7,493.18이었에 우입니다. 하루도 못 버틴 8,000피라는 말이 나왔죠. 이날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려 675.1포인트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3월 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충돌 때 기록했던 변동폭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때가 612.67포인트였거든요. 역대급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7조 원어치를 폭풍 매수했습니다. 소위 동학개미들이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건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사정없이 던졌어요. 5월 초부터 14일까지 8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요. 약 20조 2천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이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왜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냐면요. 5월 초부터 14일까지 한국 코스피의 상승률이 21%였거든요. 같은 기간대만이 7.3%, 일본이 6.7% 올랐으니까요. 한국 혼자 3배 이상 뛴 거예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거기에 미국 반도체주 하락,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폭락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8,000이 무너진 뒤 약 열흘간 조정을 거치더니요. 5월 26일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8,047.52를 기록하면서요. 드디어 종가 기준 8,000 위에 안착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5월 15일에는 장중에 잠깐 터치만 하고 바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가 기준으로 8,000을 넘긴 거거든요. 장이 끝날 때까지 8,000 위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제 5월 27일에는 8,450.26까지 치솟으며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올해 초 4,309에서 시작해서 8,400대까지 왔으니까요. 수익률이 대략 90%에 달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압도적인 일이에요. 왜 이렇게 올랐다냐고요?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공급국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요. 한국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요. AI 인프라 투자를 제조업 이익으로 흡수하는 공급국이라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발전 설비, 2차 전지를 동시에 보유한 제조업 공급망.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라는 분석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요. 올해 6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엄청난 실적 기대감이 코스피를 밀어올린 핵심 동력인 거죠. 하지만 이 급등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5월 15일 하루 만에 6%가 빠졌던 것처럼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급등장에서는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6%가 빠진다는 건요. 1억 원을 투자했으면 하루 만에 600만 원이 증발한다는 뜻이거든요. 5억 원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추세적 하락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직 유동성이 풍부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심지어 코스피만 12,000까지 갈 수 있다는 초강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간에 확실한 건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깜빡이를 켰고요. MSCI에서는 한국 종목이 또 빠졌으며요. 코스피는 역사적인 랠리 속에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예요. 지금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큰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바뀔 수 있고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고 증시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정보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코노클립이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